안녕하세요. 파인만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잠깐 비도 오긴 했지만 그래도 갈수록 날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에서 계속 지금 워크숍이 열리고 있어서 주말에도 계속 워크숍 교육을 하느라고 주말 없이 지냈는데요. 가장 그래도 최근 치료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 과연 경계성 지능의 학습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상당히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일련의 커리큘럼을 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방향을 못 잡고 있고, 또 학교의 도움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사설 개인 치료센터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거기에 방법을 많이 따르게 되는데요. 저는 좀 근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을 저는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또래에 비해서 또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들이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학습 능력 범주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능 지수가 낮은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이제 내 인지적인 기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더 좁혀나가고 싶다면 지능 지수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리고 싶다면 사실상 인지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가 학습적인 면보다는 또래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 또래들의 놀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센터에서는 그렇게 놀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놀이치료를 좀 하자. 그리고 아무래도 얘가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언어 치료를 좀 받자. 그래서 표현 언어를 좀 키워보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뭐 놀이치료를 뭐 주 몇 회 하자, 뭐 언어치료를 주 몇 회 하자, 그러면서 인지치료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면 사실 언어치료하고 놀이치료를 하면 초기에는 아이가 정말 좀 좋아집니다. 그 말은 아무래도 치료사가 이 아이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주다 보면 이 아이는 마음이 편해져서 조금은 나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지치료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아이는 그대로라는 거. 인지적인 기능이 향상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왜 이럴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경계성 지능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 지능상의 문제잖아요. 뇌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연장은 갖춰져 있지만 그 연장을 제때 못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연장을 쓰는 데서 즐거움을 얻게 해야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에 아이가 만족을 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놀이치료하고 언어치료가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이가 인지적인 기능을 하는 수업이 못해도 주 3회, 4회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놀이치료하고 언어치료하고 사회성 그룹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아이가 주 1회 뭐 인지치료 받고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진단명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계선 지능은 분명히 지능 지수가 점점점 또래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알리는 건데 정작 머리를 쓰게 해주지는 않고 자꾸 단순한 그러한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만든다. 저는 그런 면에서 치료 방법이 상당히 잘못됐다. 많은 치료센터에서 부모님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가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다. 그리고 부모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학습 능력에서 아이가 또래 학습하고 비슷해져야 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차이가 나는데 그런 데서 자기 효능감은 무너질 테고 자존감은 무너질 거예요. 근데 놀이치료하고 있고 사회성 그룹에서 어울려서 놀게 해준다? 영원히 또래랑 못 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어떤 놀이치료사는 우리는 놀이를 하면서 인지를 키워준다. 그러면 인지치료가 왜 있겠어요? 정말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말이 놀이인지지 정말로 놀이치료 하시는 분들 중에 놀이를 통해서 인지를 키워줄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굳이 인지치료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놀이로서 인지가 커버가 되고 언어로서 인지가 커버가 된다면. 하지만 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치료라는 분야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현재로서 한국에서 안타까운 거는 인지치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정말 10명에 1명 정도라는 거예요. 즉 부모님들이 10곳을 돌아다니면 그 중에 하나 잘할까 말까. 근데 그것도 겨우 초등학교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 즉 이 아이가 경계선 지능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언어 치료나 놀이 치료의 시간을 뺏기고 있고 이 아이는 지금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특수 학급에 가서도 너무 유치한 수업들을 하고 있어서 아이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치료센터에서도 정확하게 인지치료가 뭔지도 모르는 치료사들이 하고 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안타까운 거는 어렸을 때 5세, 6세, 7세 때 경계선 지능인 걸 알아도 정말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5세, 6세, 7세 때 아이들한테 이 2년, 3년 가까이 인지적인 기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금 내 아이가 5세, 6세, 7세다. 근데 현재 선생님 제가 다니는 치료센터에서 인지치료 해주는데요. 그거요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제대로 된 컨텐츠 하나도 없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할 수 있다? 이거는 모래성 쌓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정말 양심이 있는 치료사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러한 인지치료 방법이 정말 주먹구구식이라는 걸 안다면 정말 부모한테 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장들은 권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용한 치료사가 인지치료 능력이 부족하다면 섣불리 부모에게 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나마 제가 인지치료에서 FI가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FI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점은 이거 없이 다른 무엇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가장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FI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FI도 안 하면서 무슨 워크북이나 학습지 같은 걸로 아이들한테 한다? 저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고 시간 낭비라는 거.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부모님들, 내 아이가 5세, 6세, 7세다. FI를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도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이것저것 해주시니까 낫지 않겠느냐. 미안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초를 보면 초는 자신이 크기만큼 활활 타오르다 끝나는 거예요. 치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역량이 있는 만큼 아이들한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용하는 컨텐츠 자체가 상당히 일시적이고 더 이상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커리큘럼이 없다면 그것은 아이한테 그냥 여기 맛집이야 이런 거 맛봐봐 끝인 거예요.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줄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도 장애 아동 그런 아이들 중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좀 더 빨리 조기 중재가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능력이 향상이 되고 살아가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지금 5세, 6세, 7세 때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도 치료센터에서는 맨날 덧셈 뺄셈만 하자고 그 얽매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다 보면 이 아이가 어느새 커버린다는 거죠.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대학원 나오고 석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다고 인지치료 경력이 얼마나 되냐고 그렇게 학습치료 큰소 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아이의 인지기능은 탁끝만큼도 건드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시키는 것을 하면 잘하는 아이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상당히 치료사들이 복불복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치료 분야에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 어떤 치료사들은 상당히 반성을 하고요. 어떤 치료사들은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 하겠죠. 저는 적어도 FI를 배운 선생님들이라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정말 이 FI 도구지를 통해서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FI를 하지 않고 인지치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치료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책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지치료들은 수박 겉핥기에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 이 변화하는 아이들, 이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아이들의 그 인지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조차 보지 못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열심히 시킨다는 게 과연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들 정말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빠르게 성인이 되어가는 그 흐름에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고 또 아이들의 인지적인 기능이 그냥 단순히 현재 하고 있는 인지치료로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착각이고 절대 그런 생각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이 더 이상 더 떨어지지 않고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치료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자녀의 내일을 맡길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들 지금 다니는 치료센터에서 언어 치료 받는다, 놀이 치료 받는다, 뭐 사회성 그룹이다, 뭐 이런 것들에 시간 낭비하는 순간 아이는 더 이상 어디 가서 생각할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가장 급한 불이 이 학교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학습을 좀 따라가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들부터 지금 서서히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떨어져 가고 있다면 지금 점점점 더 심각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존재 가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학교보다도 더 큰 책임을 갖게 되는 인지치료사들이 정말 그렇게 대책 없이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그냥 편한 것들을 사다가 복사만 해서 쓰는 이런 걸로 아이를 낫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 머리가 썩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달 뒤면 쓸모없어진다는 것을 알 텐데 왜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은지 아무리 치료센터에서 주는
비용이 시급이 낮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더 실력을 쌓는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준 만큼 해주겠다라는 논리로 간다라는 것은 치료사도 잘못된 거고요. 원장들도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미 서비스를 제대로 갖추고 줘야 될 치료사나 원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그곳에 오는 아이들의 삶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오직 인지 기능만 향상시키는 것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힘들어요. 정말 멀쩡한 아이들이 인지적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누구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오기 전에 거쳐왔던 센터들을 보면 야, 어쩜 이해를 이렇게 놔뒀을까라는 생각에 화가 날 때도 참 많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된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수정해 간다라는 게 오히려 정말 아무 데도 다니지 않고 저한테 온 애들보다 몇 배의 시간과 더 노력과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여전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아마 치료사들 자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어르고 달래고 하라는 대로 맞춰주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인지적인 기능이 나아질까요? 이거는 분명히 전문 분야에 있는 치료사들의 자질의 문제고요. 또한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들의 마인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치료 대상으로만 봐서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착각을 갖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해줘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장애가 있다고 해서 치료 대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고정관념에서 아이에게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아이의 개개인성을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발달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저는 중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개인성에 맞춰서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의 장점과 강점, 약점들을 찾아내서 좀 더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중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량에 따라서 효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FI를 배우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러한 어디에서 가르쳐주는 기교나 이런 것들을 빨리 버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재를 배우고 내 몸에 익히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릴 거라는 거,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은 삼류치료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재는 내가 달라진 만큼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입었던 기존의 그러한 껍데기들, 허황된 꿈을 담고 있는 그러한 가면과 껍데기를 벗어던지면 정말 아이를 인간적으로 마주보면서 아이를 대할 수 있고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필요한 게 인지기능 향상이에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거는 FI를 제대로 배운 중재자들이에요. FI를 그냥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머님 어디 가서도 돈 쓰는 거 다 헛것이에요. 즉, 왜 이걸 했을까라고 후회한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어머님이, 아버님이 만났던 치료사들이 그만큼 실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최고를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조금씩 세다가 결국은 아무 쓸모없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 이것을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정말 아이의 삶은 영원히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인지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어설프게 학습지나 오크북 갖고 장난치는 치료사들 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FI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인지치료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해도 안 해도 3년을 하나 5년을 하나
지금에 하고 있는 인지치료는 똑같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걱정들, 불안들 5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FI가 아니라 그러면 하지도 마세요. FI가 아닌데 놀이치료하고 언어치료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이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치료센터에서 놀이치료가 많이 비중이 사라지고 있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생각해야 될 때예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될 때지 놀고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언어. 분명히 뇌가 더 발달하면 언어 능력은 더 좋아집니다. 근데 언제까지 말만 시키고 훈련하고 문장을 읽게 하는 것만 시키고 있을 건가요? 머리는 쓰게 하지 않으면서. 많은 치료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너무나 수준 떨어지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온 FI가 그나마 더 떨어지는 인지적인 기능을 보완하면서 끌어올려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 미루는 것들이 얼마나 아이한테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느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FI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를 가려면 비싼데 왜 가야 되나. 왜 비싼 거야. 저 사람은 잘하는 거야. 많은 의심들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FI는 접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시는 건 최고의 선택을 앞에 두고 돌아서는 것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치료센터의 인지치료 한 달 지나나, 2달 지나나, 3달 지나나 큰 변화 없을 거라는 거. 즉 아이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계속 격차는 벌어질 거고요.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겐 없다는 거고 FI에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시고요. 그냥 이게 뭐야 하는 식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저를 찾아오신다 그러면 저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해야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다 버리시고요. 정말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서 아이하고 20살 성인이 되는 것을 준비하시는 게 지금 경계선 치는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대안이라는 거죠. 지금 어디를 가든 1년, 2년 안에 아이에게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고작 덧셈 조금 더 잘한다고 그것을 보고 기뻐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내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그 변화는 못해도 1년, 2년은 지켜봐야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몇 달 안에 효과를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는 어떤 치료도 하지 마시고요. 특히 저한테는 몇 달로 효과를 보여주겠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하지도 않고요. 아이의 인지구조를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상은 몇 달 안에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갖춰진 아이들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센터를 1, 2년 다닌 아이들 저한테 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인지구조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고치지 않고 높은 층을 쌓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인지치료사들, 치료센터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인지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빨리 못한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부모가 더 나은 곳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치료센터를 통해서 아이의 삶이 불행해지는 정말 이런 비극들이 더 생겨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같은 치료 분야에 있으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